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도시의 특징 알아보기. 교과서는요, 16쪽부터 18쪽까지 사진을 위주로 보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들, 도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 하면 떠오르는 것. 한 5가지 이상 한번 써볼게요. 그럼 먼저 다 써봤죠,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써볼게요. 선생님은 도시 하면 큰 건물, 우리 빌딩이라고도 얘기하죠. 큰 건물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아주 큰 길. 그리고 그 큰 길에 있는 수많은 차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거는 큰 백화점. 백화점 또는 또 떠오르는 게 선생님도 이제 서울에 가봤는데 처음 가본 곳이 야구장. 야구장도 가봤어요. 이것 말고도 친구들 떠오른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16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서 도시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6쪽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사진이 4장이 나와요. 선생님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무엇이 보이죠? 선생님 첫 번째 사진에서는 굉장히 큰 건물들이 보여요. 도대체 몇 층인지 10층도 넘고 20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길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큰 건물 사이사이에 또 작은 건물들도 있죠. 그리고 큰 길과 작은 길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도 고속도로 사진인가? 엄청 큰 길이 보이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넓은, 이런 데는 공장들 같아요. 공장 같고, 이쪽은 큰 아파트들도, 단지도 보이고 큰 건물들도 보이고, 큰 길과 작은 길들이 이어져 있고, 또 작은 집들도 빼곡하게 모여 있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풍경을 거의 볼 수가 없지만 도시에 가면 이런 풍경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만 쳐다보다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길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다 분주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전철이죠. 우리가 지하철이라고도 하는데,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 땅속으로 가는 철도고, 이거는 이제 땅 위로 나와 있는데, 평택도 얼마 전부터는 언제부터 지하철이 개통이 됐는지 선생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평택도 이렇게 전철이 다녀요. 그렇죠? 이 전철이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이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게 없이 금방금방 이동을 하죠. 선생님도 가끔 서울에 갈 때는 이런 지하철,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철도 노선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거미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근데 전철이 좋은 이유가 막히는 일이 없죠. 또 사람들이 많이 타는 대중교통은 버스도 있어요. 근데 이 버스 같은 것들은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큰 도시에 가면 이런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왜 이렇게 도시에는 큰 건물들이 많을까요?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좁은 작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남산타워가 보여요. 친구들은 남산타워 아나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이 서울같이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예요. 대한민국의 수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문화 중심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런 큰 빌딩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길도 넓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이 발달한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바삐 사니까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배운 공책의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의 특징은 첫 번째, 높은 건물이 많아요. 빌딩, 아파트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왜냐면 작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도 요즘에는 시골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높은 아파트도 많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바삐 살아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서 바삐 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게 길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란 어떤 곳을 도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말해요.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굉장히 많이 이 그림처럼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중심. 우리 1학기 때 중심지 배웠죠? 중심이 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 17쪽 그림을 보면서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대요. 공공기관 우리 배웠죠? 1학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의를 위해서 있는 곳이죠. 시청, 군청, 입사무소, 또는 보건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것들,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고요. 우체국이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여기 사진에는 재래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큰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을 팔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도 있고요. 여기에는 자동차 공장이네요. 평택에도 쌍용 자동차가 있고 기아, 현대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공연하는 공연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발레 공연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휴식 공간이 되는 공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촌락에서는 촌락은 땅이나 바다나 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들, 이런 데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장도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공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우리가 18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에 우리가 1학기 때 지도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평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와, 금방 찾았네요. 평택은 서울 주위에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서도 어느 쪽? 남서쪽에 있어요. 여기 평택 찾았죠? 와, 수많은 도시 중에서도 평택이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평택도 지금 50만이 넘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알아보니까 2020년 8월에 52만 7,166명이 인구래요. 그리고 점점 평택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큰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서울특별시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도. 모든 것이 여기에 모여요. 그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 중심지고요.
우리나라의 수도이다 보니까 도로, 철도,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6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6개의 광역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요. 여기에는 지도에는 부산만 광역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광역시가 몇 개냐면 6개예요. 6개. 여기 나와 있는 부산.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예요. 서울 다음에 큰 도시죠. 근데 서울은 육지인데 부산도 육지긴 하죠. 근데 부산은 뭐와 면에 있어요? 바다와 면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큰 항구예요. 그래서 철도, 교통, 여기는 해상, 바다, 교통이 발달한 도시죠. 우리 부산이 있겠고요. 또 광역시가 어디에 있냐면 부산하고 가까운 울산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울산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바닷가예요. 여기도 교통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대구도 큰 광역시예요. 이 대구는 근데 분지예요. 주변이 산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평한 곳을 분지라고 해요. 대구. 그리고 어디가 또 있냐면 왼쪽으로 오면은 광주가 있어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예요. 그리고 또 위로 조금 올라오면 우리나라의 중심, 지도상의 거의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 대전.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어딜까? 네,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서울특별시 옆이죠. 바다예요. 바닷가. 그쵸? 친구들 인천하면 혹시 비행기 타본 친구는 영종도에서 우리 인천공항이 있죠? 인천. 바닷가 항구예요. 지금 우리 중심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은 광역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딱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까만 점점점점 있는 것이 철도고요. 자, 하늘색으로 있는 이게 고속국도예요. 우리 평택을 지날 때 평택이 굉장히 교통이 발달돼 있죠. 경부선, 여기 철도가 지나가고요. 평택을 보면 철도가 지나가고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근데 이 고속국도가 보면은 고속국도가 다 어디로 모여요? 서울로 모이죠. 여기는 아주 복잡해요. 그쵸? 그만큼 여기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이 철도와 고속국도가 많이 만나는 곳을 보세요. 주요 도시들은 보면요,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중심지예요. 그 지역의 중심지. 자, 여기 보면 근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원래 있던 도시가 아니라 계획해서 만든 도시예요.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행정의 중심지예요. 행정.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세종시의 이 행정의 중심지로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예요.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인데 여기도 위치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심이에요. 지도상에. 그쵸? 그리고 교통도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수 밤바다 노래 들어봤죠? 이 여수가 바닷가예요. 근데 바다인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해수욕장, 뭐 횟집 이런 거랑은 다르죠. 여기 보니까 엄청난 공단이 있어요. 큰 공장이 있어요. 바닷가이고 해서 여기는 이제 해상 교통이 발달한 곳이죠. 여기에 항구에 수많은 공장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항구로 유명했던 도시죠. 지금은 여기에 공장들이 있어서 산업도 발달한 도시예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요, 친구들, 도시 이름이 차이가 느껴지죠? 큰 도시들일수록 큰 글씨로 써 있어요. 크고 또 진한 글씨로 써 있거든요. 여기는 서울시, 세종시, 여수시, 부산시를 이렇게 4가지를 설명했지만 다른 도시들도 큰 도시들은 그 각각의 도시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친구들이 지도에서 여기 이 4개의 도시 말고도 울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대전이나 이런 도시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도시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바닷가인지, 대구처럼 분지인지, 아니면 세종시처럼 행정 중심인지, 교통의 중심지인지 하는 공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특징을 친구들도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럼 친구들 과제는요, 오늘 과제는 이 18쪽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한 개를 정해서 인터넷에서 그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도시는 어떤 특징인지를 알아보고 배운 공책에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답글에 올려주시는 게 과제입니다. 그럼 친구들 더 많은 도시를 알아보도록 하세요.